안녕하세요. 닥터 존입니다. 지금 우리는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단백질의 섭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할 건강한 식습관의 주제는 간헐적 단식을 하라입니다. 사실 논란이 조금은 많이 있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는 좋게 보는 분들도 있고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다양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공부하고 제가 경험하고 제가 믿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헐적 단식은 저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간헐적 단식이 좋지 않은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적인 건강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간헐적 단식이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굉장히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서 본인들의 생활 습관에 잘 맞을 수 있는 것들을 하나 택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주로 많이 권유드리고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16대 8 간헐적 단식인데요. 주 5회 정도 16시간은 금식을 하고 8시간은 먹는 겁니다. 그렇다고 8시간 동안 마구마구 먹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예전에 이런 지식이 별로 없었을 때 간헐적 단식이라는 말을 듣고 그때도 아마 16대 8 정도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정말 8시간 동안 너무 많이 먹었어요. 건강이 너무 안 좋아졌습니다. 살이 많이 찌고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왜 살이 빠지는 다이어트지? 라고 했었는데 적절하지 못한 방법들을 택했던 거죠. 8시간 동안 마음껏 먹으라는 건 아닙니다. 자기가 먹어야 될 칼로리라든가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적절하게 건강한 식습관으로 먹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지금은 보통 저녁을 6시나 7시 정도에 먹고 보통 그때 이후로는 물 외에는 가능한 한 먹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침을 먹지 않는데요. 그리고 나서 오전 일을 하고 점심시간이 12시 반 정도가 되는데 그렇게 치면 대략 16시간 정도를 금식하게 되고요. 나머지 8시간 동안은 점심시간에 제 식사를 하고 저녁 때 또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게 일반적인 루틴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이게 바뀔 수는 있지만 가능한 한 지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고 아주 가끔씩은 24시간 좀 힘들긴 한데 주말이나 그럴 때를 이용해서 가능한 한 식사를 하지 않는 방법들을 택하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 저는 24시간 금식은 좀 쉽지 않아서 가능한 한 16대 8 정도를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헐적 단식이 왜 좋은지를 알아야겠죠. 배고픔을 참는다는 게 정말 힘든 일인데 우리가 이유라도 알아야 간헐적 단식을 좀 제대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간헐적 단식이 좋은 이유는 첫째, 우리 몸의 혈관 내피세포에는 글라이코칼릭스라는 다당류와 단백질의 복합체가 있습니다. 글라이코칼릭스, 어렵죠? 이런 말은 사실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생각하시고 내용을 들어보죠. 글라이코칼릭스는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혈관 투과성을 조절해주며 항응고작용, 항염증작용, 그리고 세포 신호 전달 체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는 일들이 많죠. 그냥 좋은 일을 많이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혈액에 있는 당에 글라이코칼릭스가 오래 노출되게 되면은 점점 짧아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던 그런 좋은 작용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돼요. 당이 좀 없고 낮은 상태가 좀 유지가 돼야 글라이코칼릭스가 다시 재생해서 우리 몸에 이로운 역할들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간헐적 단식이 필요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로는 췌장의 휴식입니다. 췌장이 하는 일들은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죠. 우리가 식사를 하게 되면 혈당이 올라가고 거기에 맞춰서 혈당을 낮춰주기 위해서 우리 췌장에서는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먹게 되고 해서 혈당을 자꾸 피크를 치게 만들면 췌장도 자꾸 할 일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췌장이 많이 지치겠죠. 그렇게 되면은 인슐린 분비능도 떨어지게 되고 인슐린도 자꾸 나오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인슐린 저항성도 생기게 됩니다. 충분히 쉬어줘야 인슐린을 분비하는 베타세포도 쉴 수가 있게 되고 인슐린에도 많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슐린 민감성이 높아져서 적은 양의 인슐린이 분비돼도 제대로 작용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간헐적 단식은 체중을 줄게 만듦으로써 체지방을 줄이고 이 줄어든 체지방에 의해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결국 선순환 구조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췌장을 쉬게 한다는 것이 간헐적 단식의 두 번째 이유입니다. 셋째로는 자가포식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점점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죠. 쉽게 얘기해서 자가포식은 우리 몸이 기아 상태가 될 때, 좀 배고픔이 많이 느껴지고 우리 몸이 오랫동안 영양소가 들어오지 않을 때 우리 세포 내에 있는 손상된 단백질이라든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 소기관들, 그런 것들을 분해하면서 우리 몸에 영양소로 쓸 수 있게 만듭니다. 즉 우리 몸에 안 좋았던 세포들을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거는 우리 몸이 오랫동안 기아 상태에 유지될 때 이루어지는 우리 몸의 하나의 기능입니다. 이 과정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 몸에 안 좋았던 세포들은 청소가 되고 더 좋은 세포들이 재생하게 돼서 우리 몸이 결국은 더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효과로 인해 신경퇴행성 질환인 파킨슨과 알츠하이머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하며 수명을 늘리는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간헐적 단식은 자가포식을 돕는다가 세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간헐적 단식이 이로운 또 하나의 이유는 장 운동을 증가시킨다는 겁니다. 우리가 배고프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죠? 뱃속에서 꼬르륵 하는 소리가 나죠. 이게 바로 장이 운동이 활발해지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윗속은 비었지만 장내 소장이나 대장 쪽에는 음식물들이 남아 있습니다. 특히 소장 속에 있는 음식물들이 오랫동안 있게 되면은 그 안에서 부패를 하게 되고 장내 미생물이 불균형이 생길 수가 있는데, 장의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밑으로 내려가서 대장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 불균형을 잡아줄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연동운동이 제대로 됨으로써 변비도 사라지게 되고 독소 배출도 원활하게 돼서 우리 몸을 더욱더 건강하게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어때요? 지금까지 간헐적 단식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해가 가시나요? 마음이 좀 동하시나요? 저도 사실 매 시간 맛있는 걸 먹고 즐기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건강을 위해 가능한 한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 가지 간헐적 단식 방법 중에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방법들을 찾아가지고 시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얘기할 건강한 식습관은 올리브유를 섭취하자입니다. 올리브유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다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간단히 이야기 드리면 올리브유에는 올레익 액시드라고 하는 단일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불포화 지방산이 뭐가 좋은 것이냐? 쉽게 이야기해서 불포화 지방산은 좀 포화 지방산보다 좀 굴곡 있는, 그렇게 유동성 있는 모습을 띠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불포화 지방산이 세포막 내에 끼어 있으면은 세포의 유동성도 좋아지게 되고 훨씬 더 염증을 덜 일으키고 세포 기능을 더 원활하게 만들 수 있는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결과로 올리브유를 잘 섭취하시면 LDL이라고는 콜레스테롤 수치도 잡아주고 항염증 작용도 하며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켜서 심혈관 질환 예방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런 불포화 지방산 외에도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올리브유에는 다양한 폴리페놀이라는 물질들이 있습니다.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올리브유를 먹게 되면요, 뭔가 뭐랄까 풀향, 사과향 같은 것이 나면서 먹고 나서 목구멍 안쪽에 싸한 느낌이 납니다. 그게 좋은 올리브유입니다. 좋지 않은 올리브유를 먹으면은 그런 맛이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올리브유를 고를 때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사실 먹어보고 살 수는 없지만 다음부터 그 제품을 안 고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싸한 맛이 폴리페놀 성분 때문인데 이게 바로 효과가 좋은 거거든요. 폴리페놀이 하는 일은 항염증, 항산화, 심혈관 질환 예방에도 좋지만 오늘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바로 이 폴리페놀이 우리 몸의 환경오염 유기물질, 이런 독소,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전에 올리브유를 한 스푼 마시고 자면은 우리가 자는 동안 우리 몸의 독소를 빼주는 역할을
이 폴리페놀이 할 거예요. 그러니 자기 전에 꼭 한 스푼씩 드세요. 근데 그럼 우리는 어떤 오일을 골라야 이렇게 폴리페놀이 많은 걸 고를 수 있을까요? 사실 올리브유를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을 간단하게 간략하게만 소개해 드리면, 첫째, 엑스트라 버진유를 고르세요. 뭐 버진이나 퓨어나 그런 등급은 생략하시고 엑스트라 버진으로 되어 있는 올리브유를 고르세요. 그리고 두 번째, 꼭 반드시 유리병에 있는 것을 고르세요. 환경 오염 유기물질은 지방 친화성이 좋다고 그랬죠. 유리병이 아닌 플라스틱 병에 있는 것들은 그런 환경 오염 유기물질들이 용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좋은 오일들을 보면은 산도라고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요. 액시디티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유심히 잘 보세요. 그 수치가 낮은 것들일수록 좋습니다. 저는 주로 먹을 때 0.1에서 0.2 정도 되는 것들을 많이 먹고 있는데 그 산도를 봐서 높은 숫자들은 좋은 오일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말한 이런 기준에 합당하는데 실제로 따서 먹어봤더니 맛까지 알싸하고 싸한 느낌이 난다. 그러면 좋은 오일을 고르신 겁니다. 그 오일을 드시면 됩니다. 어때요? 올리브유 간단하게 고르는 법도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죠? 오늘은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그리고 올리브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건강한 식습관에 대해서 아직 한 번의 시간이 더 남았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조언이었습니다.